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많은 글 속에서 제가 뽑은 제목과 글 내용을 보니 특히 물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일요일 새벽 6시 영업시간에 맞춰 갔던 대중목욕탕. 엄마는 사람들이 오기 전 깨끗한 물에 목욕해야 한다며 일찍 서두르셨지요. 엄마가 때 밀어주실 때 너무 아팠기에 탕 안에서 충분히 몸을 불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돌아오는 길은 개운하고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욕실에서 탕에 물을 받아 두 아이를 목욕시킬 때 텔레토비의 보라돌이 인형을 가방으로 둘러매고 다녔던 큰아이의 모습을 이 책 속에서 봤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샀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해 시험을 치를 때 눈이 오면 난 꼭 붙을 거야 라고 말하며 시험을 치르다 쉬는 시간에 창밖을 보니 하얀 눈이 펑펑 내렸던 기억. 이런 소소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려지며 행복이 정말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라고 말해봅니다. 제가 느꼈던 추억여행, 우리 미소님들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스노우맨. 밤새 마당에 소복히 쌓인 눈으로 만든 하얀 눈사람. 멋진 모자와 풀빛 머플러를 두르고 바구니에서 집어온 귤로 코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타고 남은 조개탄으로 까만 눈을 붙이니 눈사람이 빙긋 웃습니다. 보고 또 보고 조금 있다가 또 쳐다보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날 텐데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눈을 맞추다 보니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눈사람이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 내 마음과 닮은 자기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나는 그리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만남보다 늘 헤어짐을 먼저 걱정했고 설렘과 두려움이 늘 함께 왔습니다. 성탄 무렵이면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스노우맨을 언제나 기다렸습니다. 볼 때마다 꿈결 같던 그 세상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아침 햇살에 녹아버린 눈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만났기 때문에 헤어졌고 충만함과 상실감을 오가는 그 숱한 과정 덕분에 조금 더 단단해졌을 텐데 눈나라에 살던 스노우맨도 지금의 나처럼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을까? 그래도 그 미소는 여전하겠지요. 목욕하는 천사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 집 목욕실에서 흘러나옵니다. 두 아이가 함께 김이 폴폴 나는 욕조 안에서 목욕하며 놀고 있습니다. 물소리와 섞여 들리는 맑은 노랫소리, 첨벙첨벙 발차는 소리, 까르르 웃음소리,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꼼꼼한 큰아이가 동생을 인형처럼 씻겨줍니다. 저녁 준비로 분주할 때면 둘이 이렇게 노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국에 송송 썬 팥까지 넣고 나서야 욕실 문을 열어봅니다. 욕조 안에서 하얀 거품 가득 올려 머리카락을 세우고는 동그래진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웃는 두 아이의 모습에 쿡쿡 웃음이 납니다. 출렁이는 물 위로 오리 인형 동동 떠있고 강아지 인형은 햇볕에 마르자마자 다시 씻는 중입니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목욕통, 곱슬머리 인형이 떠올랐습니다. 분홍색 목욕통 안에 우유병, 머리빗과 함께 하얀색 팬티만 입고 누워있던 노란 곱슬머리 아기 인형. 내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늘 공주 역할을 했습니다. 공주의 드레스는 엄마의 하늘거리는 노란 실크 스카프와 가제 손수건이었습니다. 언젠가 재래시장에 갔다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것과 비슷하게 생긴 인형을 반가운 마음에 사왔었습니다. 하늘색 목욕통에 담긴 아기 인형 옆에는 옛날과 똑같이 우유병과 머리빗도 들어있었습니다. 인형은 진즉에 우리 집을 떠났고 목욕통만 화장실에 두고
청소용 솔로 넣어두고 쓰다가 최근에 깨진 걸 보고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물건들이 하나하나 추억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샤워기를 틀어 아이들 머리 위에 비누 거품을 깨끗이 씻어내자 꾀죄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보송보송한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마음 안에 쌓인 삶의 찌꺼기도 이렇게 씻어내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내 안의 찌꺼기를 청소해 준 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맑은 얼굴로 웃는 나의 딸들. 모든 것을 견뎌낼 힘. 우당탕 우당탕 버튼키 누르는 소리가 나면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 간지럼을 참는 듯한 키득키득 웃음소리를 내며 두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습니다. 어떤 날은 시간 내에 잘 숨지만 오늘 같은 날은 숨기 전에 퇴근하는 아빠에게 들켜 깨악깨악 소리를 지르며 냅다 달려가 안깁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국자를 쥔 채로 나도 부엌에서 달려 나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은 눈썹도 눈도 입도 마음도 처져가는 볼살마저도 얼굴 맨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 쌓인 새벽 출근길도 눈치 보며 하루를 버티는 고된 사회생활도 때때로 찾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듯한 쓸쓸함도 모두 견뎌낼 힘, 가족, 두고두고 생각나겠지요. 오늘 이 순간이.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큰아이 교복을 사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자주 떠올려 보게 됩니다. 30여 년이 훌쩍 흘렀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그려지는 시간들. 내 중학교 교복은 감색이었습니다. 칼라가 없는 재킷, 양쪽에 주름이 하나씩 들어간 A라인 스커트.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거울 앞에 교복 입은 아이가 섰습니다. 나란히 비치는 엄마와 딸. 세월이라니 매 순간 자라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복 상호가 커다랗게 박힌 쇼핑백을 들고 가게를 나서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엄마와 함께 거울 앞에 섰을 때 왠지 슬펐다고. 큰아이는 통과 의례처럼 겪는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설렘이나 기쁨보다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서글픔이 자주 앞섰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이일 수 없다는 사실, 엄마 품에서 한 발짝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매 순간을 그저 흘려보내거나 놓치지 않길. 겨울이 지나면 봄마다 새롭게 꽃이 피듯 더러 구름이 끼어 보이지 않아도 365일 매일매일 밤하늘의 별이 빛을 발하고 있듯 삶 속에는 늘 사랑과 기쁨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길.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행복과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우치고 잊지 않길. 아이는 잘한다. 고등학교 단짝이었던 친구와 나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먼저 첫 아기를 낳은 나를 보러 오면서 친구는 아기 선물로 텔레토비의 나나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인형은 배를 누르면 인사를 했고 노래를 들려주기도 웃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조금 작은 나나 손을 잡아 뒤뚱거리며 끌고 다니는 딸아이의 모습이 인형처럼 귀여웠습니다. 아침마다 텔레토비를 보던 아이는 텔레비전 속 나나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무척 신기해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로 내게 매일 이야기할 때마다 나나가 이준이랑 친구하고 싶어서 우리 집에 왔나 보다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느새 나나보다 키가 자란 아이는 동생을 업고 집안일을 하는 엄마를 보며 저도 인형을 업고 종종 걸음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거실 장식장 안에 앉아있는 나나. 장식장 선반 높이보다 키가 커서 고개를 구부린 채입니다. 아직도 소리가 날까 혹시나 하고 배를 눌렀는데
깜짝 놀랄 만큼 여전히 밝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이제는 나나처럼 작던 아이가 나보다 키가 더 클 만큼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져 동네를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헤매다가 다른 집 계단에 나나를 안은 채 놀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 쿰쿰 소리내며 아이 냄새를 가득 맡으며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떠올라 아이 옆을 쿡 찔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는 다시 내 옆구리를 찔렀고 몇 번을 더 주고받다가 간지러워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책 읽는 충만한 기쁨. 우리 식구 4사람은 요즘 각자의 공간에서 독서를 합니다. 남편은 1인용 소파에 깊숙이 앉아 책을 읽고 큰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읽던 수필집을 엎어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책상 위에 펼쳐놓은 여러 교재를 들추며 과제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나는 작업 책상 한쪽에 독서대를 놓고 책을 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한 권의 그림책을 넷이 머리를 맞대고 보았습니다. 아빠가 작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호랑이, 여우, 토끼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 그림 그리며 놀던 첫째도 어느새 곁에 다가와 책 속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그 모습이 예뻐 얼른 카메라에 담고는 책 속 그림보다 예쁜 아이들의 눈망울이며 입가에 배시시 번지는 미소를 보기 위해 옆에 끼어 앉았습니다. 매 순간 이 세상에서 2딸을 낳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다는 충만한 기쁨에 새로이 눈 떴습니다. 어느덧 서로 읽고 싶은 책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독립적인 존재로 자랐다는 뜻이겠지요. 살을 비비며 함께 책을 읽어주던 기억은 그리움으로 남겨두고 이젠 각자의 관심과 꿈을 이루기 위해 책을 펼치는 아이들을 격려하며 응원해 주려 합니다. 그날 찍은 사진 속 우리의 모습이 나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목욕탕 가는 날, 일요일 오후가 되면 엄마와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 바구니에 비누, 샴푸, 린스, 때타월, 빗, 그리고 일주일간 씻기지 못한 내 노랑머리 마론 인형도 함께 챙겨 넓은 타월로 덮어 엄마 옆구리에 착, 몸을 씻고 뽀얀 김이 서린 탕 안에 한 발을 넣으며 들어가는 순간 어떤 날은 껍질이 홀딱 벗겨질 정도로 뜨거워 기겁하고 발을 뺐지만 엄마 말대로 풍덩 들어가 목까지 잠기고 앉아있다 보면 오히려 기분이 몽실몽실 나른해지며 좋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엄마가 박박 밀어준 등과 팔다리가 얼얼해지고 손바닥이 퉁퉁 불어 손마디마디가 쪼글쪼글 주름이 생길 때쯤에야 목욕을 끝내고 탕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며 빨대 꽂아 마시던 요구르트는 그야말로 천상의 음료.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내게 끝나가는 일요일 저녁은 이미 어두워진 하늘만큼이나 울적했습니다. 내일이면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다시 새벽 출근을 해야 했고 그러면 학교에 돌아와 엄마가 보고 싶어도 엄마 온내음으로 대신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목욕탕에서 집으로 오는 길, 참 시원하고 상쾌한 그 길이 늘 서글펐습니다. 아파트 동 사이사이로 보이는 달을 보며 엄마가 낮게 부르기 시작하는 노래, 기다리는 마음을 늘 울적한 마음으로 듣곤 했습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물 같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욕조물에 깊숙이 몸을 담그고 있을 때의 느낌이 엄마의 양수 속에서 태아가 느끼는 편안함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도 없이 온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동지 같고 따뜻한 물 같은 엄마. 아이들의 유치원 알림장에 부모님 발 씻겨드리기가 오늘의 과제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욕실에 들어가 커다란 대야에 물을 받고 따뜻하게 물 온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듯 소곤소곤 키득거리던 두 아이는 나를 불러 대야 앞 작은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엄마의 발을 한쪽씩 차지하고 물을 끼얹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뽀득뽀득 주물러 씻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비누를 묻히며 정작 간지러운 건 난데 자기들이 더 웃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헹구려고 다시 새물을 받고 우리 셋은 한 대야에 옹기종기 발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 꼬물거리는 발들이 다 어느덧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간지럽혔습니다.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곧 들어섰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알콩달콩 소리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지 활짝 웃으며 들여다봅니다. 당신도 양말 벗고 들어와요. 우리 애들이 발 씻겨준대. 마음이 눈꽃이 되는 순간 까만 밤, 하얀 눈이 하염없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박자박 눈 위로 딛는 내 발걸음 소리만 낮게 들립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머리 위로 하얀 눈가루가 뒤덮인 소철 가지가 묵직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 흰 눈이 곱게 뿌려진 세상을 취한 듯 내내 바라보게 됩니다. 17의 겨울방학, 이른 아침 눈을 떠 내다본 창밖에 펼쳐진 세상은 포근해 보이기까지 하는 겨울 왕국이었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내린 눈이 시간을 정지시킨 것 같았고 나는 두툼하게 옷을 챙겨 입고 이어폰을 꽂은 후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장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당시 다니던 학교 운동장. 그곳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시원의 장소 같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하얀 하늘과 하얀 땅뿐. 넓은 운동장을 도화지 삼아 마음을 메우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 꿈과 설렘의 단어들을 뛰어다니며 써나갔습니다. 벌러덩 누워 뒹굴고 그림책에서 본 천사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한바탕 뛰고 나니 내 안의 응어리가 풀리듯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 내가 되어 우산 끝으로 무거워진 나뭇가지를 툭툭 건드리며 잊고 있던 장난기를 일깨워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얀 눈꽃을 바라보며 황홀해진 내 마음, 다시 하얀 눈꽃이 되어 가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